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소방 응급 출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경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려내는 골든타임 확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정지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의식 있습니까? 호흡은 좀 가파요. 지난해 경남 지역 심정지 응급 환자 가운데 소생률은 3%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97명은 사망한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 소방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응급출동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응급출동 등 400만 건이 넘습니다. 그 결과 응급환자가 많은 지역을 정확하게 알게 돼 구급차만 재배치해도 일부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율을 29.4%에서 44.6%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방활동과 구급차 근접 배치 등을 통해서 또 시군별로 어느 성별, 어느 연령대가 3대 응급환자 위험군인지 알게 돼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시민들도 쉽게 알도록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남해안 광역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경남 남해안도 국제적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10대 핵심 과제 가운데 남해안 광역 관광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거제에서 전남 고흥까지 483km 해안도로를 개발하고 전망대와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도 이에 발맞춰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통영 테마성 개발과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색 있는 남해안 성개발 사업은 국토부의 성클러스터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양 경관 조성과 일항 크루즈 사업 등이 추진되면 남해안은 국제적 관광 명소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문 닫은 조선소나 학교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제시함에 따라 조선업 불황으로 급증한 폐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관광 인프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순신과 섬진강 등 남해안 곳곳에 산지한 다양한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거제 김천 간 남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서둘러 완료하기로 한 것도 정부 재등 사업이든 민자 유치든 조기 착공의 청신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이나 외국에서 남해안까지 접근성까지 높이기로 해 남해안 관광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준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동인 거창군수와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형사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양 군수는 지난해 3월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 포기와 지지를 부탁하며 A씨에게 2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 부인은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 학생을 만나 선거를 도와달라며 음식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퇴직한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퇴직하며 얻은 우울증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한 야산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6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난 연말 회사를 나온 퇴직자였습니다. 퇴직하고 제시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50대 남성. 경찰 조사 결과 몇 년 전 희망퇴직을 선택한 이후 역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퇴직한 50대, 60대 남성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10년 3만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18%가 급증해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울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잇따릅니다. 실제 50대, 60대 남성의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당 50명이 넘어 30대, 40대보다 높았습니다. 직장에 헌신했던 5, 60대가 일거리가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도 사라졌다고 여겨 정신적 충격도 커지는 겁니다. 생활의 패턴 자체가 직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약해지기가 쉬운 건 거죠. 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퇴직 우울증이 중장년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처럼 퇴직 충격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급증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퇴직 예정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 지원도 미흡하고 정부 지원도 재취업 중심이어서 심리적 지원은 부족합니다. 이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65살 신모 씨.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또 찾아온 퇴직에 상실감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데다 감정 기복도 심해지지만 혼자 삭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면 좋은데 어디가 뭐 받아줘야 하지. 이제 쉬는 것도 뭐 이제 집에 뭐 텔레비하고 싸우고 나이게는 뭐 사람은 어디다 뭐 우울증 걸릴 팔지. 이렇게 퇴직 충격을 겪는 베이비 부머는 늘고 있지만 대책은 부실합니다. 정부 산하 기관의 조사 결과 근로자에게 퇴직 준비와 설계를 지원하는 곳은 27.2%에 그쳤고 재취업을 연계하는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기업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전직 지원 서비스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도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재취업 위주이고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합니다. 전직 지원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실직의 충격을 극복하고 이 내면의 우울함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충격을 앞서 겪은 유럽 선진국들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자에게 심리 상담과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3월의 첫날이자 3일절인 오늘도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까지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화창하지 못한 하늘은 아쉽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구름은 점차 늘어나며 하늘빛 흐려지겠습니다. 이는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남해안에서 시작되겠고요.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해 4도, 내륙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의령 15도로 어제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바람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는 다시 찬 공기가 몰려오며 금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금세 풀리며 주말에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창구는 국제연극제와 한마당 축제 등 문화와 예술 사업을 관장할 거창문화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밀양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얼음골 사과의 독자적인 상표권을 획득했습니다. 거제시의 동과 설을 연결하는 계룡산 터널 건설공사 기공식이 오는 3일 개최됩니다. 지리산 둘레길에 올 한 해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가 오늘 하동군 정량면 동촌마을에서 열립니다. 경남 지역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결혼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 결혼 건수는 17,6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017건, 6% 정도 줄었고 연령별 혼인율에서는 20대 후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83점을 받았습니다. 도내 첫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남도 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는 박종훈 교육감의 86개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 83.2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86개 가운데 매우 우수가 48건, 우수 17건, 미흡 2건, 매우 미흡은 1건 등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수는 7,414가구로 전년 대비 4,003가구, 11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0월 창원시 고성군에 이어 지난달 말 김해시와 양산시, 거제시가 관리 지역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해인사와 합천군은 오늘 오전에 해인사 용탑 선언에서 3.1 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을 위한 합동 달해제를 엽니다. 용탑 선언은 33인 중 한 사람인 용선 선사의 출가 열반지이자 사리가 봉헌된 탑이 있는 절입니다. 해인사는 33인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3.1 운동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진해 여자천 벚꽃은 이번 달 26일 개화하고 하동 심리벚꽃길은 30일 개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기상정보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이번 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지방 벚꽃은 2일에서 5일가량 빨리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벚꽃은 이번 달 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 26일에서 30일을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